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 경력 30년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2016년 5월 20일 금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코리안 더비가 끝이 났어요. 서울 경마장에서 열린 부산 마필 대 서울 경마의 싸움을 역시 또 했었는데 서울 경마장 말들이 완패를 역시 당했고 부산 말들이 전부 승리를 거뒀던 그런 경마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인 승부를 가져가서 파워블레이드는 방송에서 머리로 오픈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후차권을 공략가 들어가서 원틀 막권으로 꽂았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만 그래도 투틀 막권으로 중배당 막권을 투틀로 힘을 줘서 적중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말이라는 생물은 능력이 정체되어 있질 않죠. 특히나 3세마들 활달도의 변화는 금세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를 더듬어 볼 때 파워블레이드는 앞으로 꺾어질 때까지는 적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 마필들의 걸음 신장세, 좀 아쉬웠던 거는 반지의 제왕이 거리 적성이 길게 나오지 못한다는 점, 그 점을 이번에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거리 1700 정도 경주까지를 봐야 되겠다. 아직 당분간은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더비가 있음과 동시에 부산에 있는 기수들이 대부분 용병들도 다 서울로 올라왔고 주전들도 서울로 많이 왔는데 그 바람에 부산이 좀 유연명 기수부터 시작해서 남아있는 기수들이 열심히 타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뒷박을 때리면서 인기 많이 기승한 유연명 기수는 거의 많은 마필들이 부러져 버렸고 그리고 또 특히나 금요일날 경주 같은 경우는 배당판 자체가 수상하게끔 만들어지는 냄새나는 경주들이 몇 경주가 있었는데 그 냄새나는 경주들이 뚫린 대로 다 들어오면서 역시 대한민국 경마는 아직도 암흑 속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일요일 중계 경주에서는 그동안 잡고 있었던 마필들 쏴 먹으면서 배당들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저희는 금토일 다 잘해가서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런 걸 모르는 일반 경마 팬들이 능력만 믿고 갔다가 아웃이 됐던 그런 한 주 아쉬움이 좀 남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진짜 정직한 경마만 벌어져야 되는데 지난주 꼴을 뒤집어 보니까 난감합니다. 어쨌거나 위닝 경마 해설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길 수 있게끔 제가 단단하게 돌을 놓을 테니까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는 중배당 막권들이 많이 나올 경주 편성이에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경주 하나하나씩 해부를 해서 좋은 적중들을 또 경마팬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거리 1000m 국 6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1경주는 입상 가능한 마필들이 한 대여섯도 됩니다. 대여섯 되는데 우선 신경을 써줘야 될 마필, 강하게 봐야 될 마필, 1경주의 포문을 열 때 데리고 가야 될 마필 한두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제가 이 위닝 방송을 처음 시작을 할 때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4월 15일 이게 되겠죠. 4월 15일 날 이성일 기수님하고 방송을 진행할 때 1경주에 고배당마로 얘기했던 엘리사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슈퍼스위트 엘리사 이 두 마리를 다 방송에서 얘기해서 복숭식 85배를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렸던 경주입니다. 자, 직전보다 부중이 2.5kg 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인기 많이 기승해서 졸전을 펼쳤던 유연명 기수로 완전히 교체됐습니다.
근데 이 민장기 마방에서는 유현명 기수 카드가 진카 승부 카드가 많아요, 사실상. 신마 승부도 많이 하고. 엘리사가 지난번에 아쉬움이 좀 남았다면 이번에는 머리 승부까지도 가능하게끔 타지 않겠느냐. 지난주야 뭐 원래 기수들이 다 빠져나간 구석에서 누가 그러면 인기 마필 기승하고 못 들어올 배짱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현명 기수가 책임을 지는 거죠. 이번 주는 이제 기수들이 다 복귀됐기 때문에 유현명 기수 본인이 상금을 이제 다 쓸어야 됩니다. 그래서 9번 엘리사에 대해서 한 번 더 경마팬 여러분들께 강추를 하는 그런 일경주가 되겠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뭐 이제 응리벼수, 마초명원, 미스 캔버라, 백두영웅, 돌아온 가속도까지 대여섯두가 후차권 싸움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골이 아픈,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미스 캔버라 같은 경우도 또 이번에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인기만을 팔릴 텐데 이건 매번 계속 14투대 걸음들을 끝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행을 나서서 못 들어오면 이 말은 진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광이가 탔던 엘리사인데 그 유광이는 안쪽에 응리벼수에 가 있기 때문에 승부포지는 또 응리벼수 쪽에 돼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두 마리 마필만 더 부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응리벼수 쪽에 신경을 좀 더 쓴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경주 갑니다. 1200m고요. 국 6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역시 추천했던 마필이 있습니다. 고배당 마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 팡팡 레전드가 되겠습니다. 역시 그 당시 인기 마필인 사로토 명호라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승식 배당만 20배가 넘었던 한고라를 해드렸던 그 마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은 그 전경주 입상을 하기 위한 순서를 밟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순서는 경마팬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상세하게 설명할 그런 시간은 없어요. 제 복귀의 노하우에 따져서 그 규칙에 맞춰서 그걸 순서를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추를 했는데 지난번 1300경주 입상하고 이번에는 1200경주입니다. 상대들 강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2번 팡팡 레전드를 직전에 이어서 한 번 더 추천하고 가는 경주 관심마 2번 팡팡 레전드를 소개해드리면서 이 경주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국 6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이번 경주는 오전장 준메인 승부로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제가 요 근간에 오전장 자금 확보를 한다 그러면 거의 8, 90%는 적중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메인 승부도 8, 90% 적중률을 보이고 있고요. 일반 경주에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이 위닝 방송을 통해서 고배당 막권을 전달해 드리는 게 매주 주옥 같은 마번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맞는다고 숨기는 거 없습니다. 제가 딱 가져가야 될 경주만 가져가고 나머지 경주는 해부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 상경주 오전장 준메인 승부 경주로 가는 이유는 확신이 서는 마필 한두와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가 있는 마필 한두 그 두 마리의 믿음을 싣고 때려야 될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준메인으로 잡았고요. 팔리는 인기마 중에서 인기 1, 2위권의 마필 한두가 제 눈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 한두를 도려내면 중배당 막권이 바로 그대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3경주를 오전장 자금 만드는 준메인 승부경주로 잡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참하셔서 경마 자금 확보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300m 국 5등급 마필들 9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방송들을 대부분 UCC를 보면은 시작부터 지난주에 적중한 내역들을 계속 광고하느라고 본론으로 들어갈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근데 이제 호찬지는 예전에 했던 방송도 그렇고 지금 했던 방송도 그렇고 제 자랑할 시간을 안 가져요. 제 자랑할 시간은 메인 승부를 보면은 경마팬 여러분들이 메인 승부를 잘 설명하는 동안 적중 내역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코리아 레이스 제 게시판이나 건픽 게시판에 가셔서 경마팬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클릭을 하시면은 제 글 내용에 적중 내역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 방송하는 아까운 시간에 설레발이로 털어서 경마팬 여러분들을 꼬시고 그럴 시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팬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셔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저도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뭐 자랑하고 싶을 땐 자랑하고 싶겠죠. 그런데 경마라는 게 매주 잘 맞힐 수는 없는 겁니다. 맞히는 날이 있고 죽이는 날이 있는 거예요. 맞히는 날이 많게끔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저는. 그런데 제 능력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마는 제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등짝에 올라탄, 제가 공부해서 연구한 말에 올라탄, 등짝에 올라탄 기수, 또 마방의 조교사, 마주, 이런 연관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제가 추천한 말에 기승기수와 또 마주와 조교사의 작전이 동일하게 승부가 걸려 들어갈 때 그 적중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자랑질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적중을 많이 뽑아내게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4경주. 이번 경주는 6번 스마트 마리를 놓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20조 마방이 물론 정상적인 승부를 하는 패턴은 아니에요. 20조 마방이. 그런데 이번 달 상금이 굉장히 부족해 있습니다. 여기에 옷가비 기수가 지난번에 기승을 했는데 여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m 줄어드는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평가해서 6번 스마트 마린을 노리시면 되는 경주가 되겠고요. 자, 도치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이 마명 때문에 그런지 이 쥐치, 도치, 칼치, 뭐 이 치자들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상 해불해 보면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생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치란 마필이 이번에 파울루 기수로 안장을 교체했고 거리 적성이 저는 1400이 좀 안 된다라고 아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딱 일찍 붙여갖고 뛰는데 1300경주까지 승부가 걸려서 서두르다 보니까 막판 한 발을 못 썼는데 파울루 기수가 참고 타면은 1300에서 한 발을 써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도치는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미스블루 3짝 2번 이거 손질하고 싶지 않습니다. 손대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게 차라리 근성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사토시 기승했는데 지난번 2번 경주 한 번은 불량주로고 한 번은 최선을 다했던 기록이기 때문에 팔리면은 믿음이 안 갑니다. 게다가 넓은 볼도 지난번에 입구에서 태워서 작전을 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보다는 도치 쪽에 신경을 쓰고 오히려 배당이 나온다면은 손교인 기술 안장 교체한 난다돌이 냄새가 좀 나는 말입니다. 그리고 승군전에 한 발을 써줄 수 있는 지난번에 각질 교정이 약간 돼 있는 마필인데 승군전이라서 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넓은 볼이나 미스블루보다 덜 팔린다면은 오히려 인디언 치프 팔리면은 매력이 없고 덜 팔리면은 그 정도 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016년 5월 20일) 금요일 부산 오경주입니다. 우리 1600 국 5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출마표가 뜬과 동시에 바로 메인을 잡았습니다. 제가 혼자 방송을 진행하면은 메인 잡기가 편합니다, 솔직히.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과 진행을 하면은 메인을 뭐 서로 몇 경주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상의를 하고 머리가 아파질 경우가 많아요. 또 양보해야 될 때도 생기고. 근데 이 승부에서는 양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혼자 방송을 하면서 메인 승부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이번 오경주 지난번에 사연 있는 마필을 준비해놨습니다. 여기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 옥수수 털듯이 털어버리는 말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메인 승부 경주 적중률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금토일 경마팬 여러분들에게 다 제대로 항고를 해드렸어요. 이 살아나는 기세는 꺾일 줄 몰라야 됩니다. 경마라는 것이 도박이라는 거는 잘 될 때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잘 된다고 잠깐 눈 한번 감아주고 봐주는 순간 또 계단은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강력하게 나가는 만큼 이번 중반장 부산 오경주의 상황을 한 번 더 만들어보고 그려낼 테니까 같이 동참하셔서 부산 메인 승부경주 승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거리 1200 혼합 4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재검을 받은 이후에 노렸던 말이 호빵이에요. 호빵이 앞에 나갔다가 1300을 재피면서 지금 3착에 와 있는데 이번에 파울로 기수의 기승으로 인해서 많이 팔릴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도치,
호빵, 이 마명들이 좀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 말들이 뭐 마주님이 들으시면 좀 서운해 하겠습니다만 능력 발휘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호빵. 지난번에도 추천했다가 마지막에 풀빵 돼버렸습니다. 잡혀갖고. 근데 이번에 그 말이 기승했던 조창욱 기수가 호빵을 기승 안 하고 다이나믹 탱크에 올라타 있습니다. 김영관 마방 말이에요. 19조. 19조 마방 말들이 뭐 허스름한 말들이 있으니까 몇 전 뛰다 안 되면 다 다른 집으로 이관됩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말들만 있는 상황에서 조창욱 기수가 재검을 받고 탔던 호빵도 안 타고 다이나믹 탱크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 풀빵이 됐던 호빵보다는 다이나믹 탱크 쪽에 먼저 눈이 갑니다. 또 한 마리 신야마가 있습니다. 8번 위력기마란 마필인데 이 말도 주행검사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발전 기대치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말이 물고 칠 줄 아는 그런 모습, 주법, 쓰임, 그 다음에 근성. 그래서 이 신의 마필들, 또 재검받고 나온 말들, 이 두 마리의 마필에 신경이 쓰입니다. 5번 다이나믹 탱크하고 8번 위력기마. 그 바람에 지난번에 잘 됐던 호빵이라든지 또 배당을 냈던 계린질주 이런 말들은 두 번씩 눈을 쳐다보고 싶지는 않아요. 누리불패는 당일날 배당판의 흐름을 보면 아는 집이니까 배당판이 뭐 높게 열리면은 불안한 거고 간다고 그러면 뚫려서 나올 거니까 누리불패는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호빵이라든지 계림의 질주는 차후를 한번 신경 쓰고 싶고요. 고배당 마필로는 지금 바닥을 쓸고 있는 배달이 대왕. 얘는 바닥을 쓸 말이 아닌데 이렇게 쓸고 있는 애들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세 이후에 출전하고 있는 환희의 별이 앞에 가면은 빵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10번이나 11번 이런 애들 쪽이 호빵이나 계린질주보다는 메리트가 낮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7경주입니다. 1300m고요. 곡 4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노쿠 7말은 있습니다. 5번 매직라인이 노쿠 7말이에요. 이 말은 일단 이번 경주 대비 박재희 기수를 기승시킨 걸 볼 때는 무조건 강승부입니다. 부담 중량 면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뛰었던 토함산이 지난주 실격을 당했습니다. 큰 경주에 나가서 앞에 붙여갖고 헤매다가 토함산이 일반 경주에 나왔을 때 매직라인을 이겼는데 매직라인도 토함산한테 4마신 졌으면 여기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력이에요. 게다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이즈가 되고 또 게다가 3군 동방대로나 마필화가 병합할 때도 탄력이 좋고 3조 마방 상금도 없고 여러 가지로 볼 때 5번 매직라인은 강공이다. 매직라인의 후착을 찾아야 되는데 자, 이번 원일 루키 너무 눈에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눈에 뻔하게 보이는 거는 허찬진이는 좀 싫어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축복 요거는 지난번 걸음을 보니까 한 번만 더 참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이팅이 매직라인도 50이고 영광의 축복도 50이에요. 그래서 매직라인이 없는 상태라면 영광의 축복이 승부를 걸고 승군을 하기 위해서 강공을 걸 텐데 둘 다 50인데 둘이서 다 강승부를 걸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레이팅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6번 영광의 축복도 한 번 정도 기다려 보겠고 지난번에 좀 잘 되던 말이 안쪽에 신세계 조금 근성을 찾아온 듯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외곽으로 사행합니다만 그 사행하는 걸 잡아주면 더 뛸 수 있는 말이 7번 천하통일이에요. 왜냐하면 직전에 오카베가 기승하고 사행 조절을 하면서 힘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을 쓰지 않고 오착을 왔기 때문에 지난번 뭐 재검은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감량 이점이 있기 때문에 천하통일. 그 다음에 역시 또 감량이 있는 끝판질주. 이렇게 감량이 있는 애들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 좋겠고요. 그 중에 천하통일이 안 팔리면 메리트가 있는 말입니다. 사행 때문에 남들이 다 안 볼 때 저희는 거꾸로 이걸 이용해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포인트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600m고요. 곡 3등급 핸디캡 9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주목을 해야 될 마필이 4번 글로벌 킹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허부적거려요.
모래를 안 맞으면 더 뛰고 지난 1800경주를 두 번을 삼착을 했습니다. 3월 4일과 4월 29일. 그리고 이번에 1600경주로 거리가 줄었고 뭐 특별히 발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물론 장군봉이라든지 끝판여왕이라든지 발이 조금은 빠릅니다만 얘들이 혹여 앞에 나간다 하더라도 모래 안 맞게끔 외선에만 전개를 해도 저는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줄어든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 글로벌 킹을 먼저 보겠고요. 두 번째는 상승 주니어입니다. 지난번 공백 이후에 나와서 걸음을 딱 재봤기 때문에 출출주기를 빠르게 갖고 나오는 순간 19점 하방은 연투태세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상승 주니어. 끝판여왕은 오히려 한 번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앞에 간다 하더라도 거리가 승군에서는 좀 더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뒤를요. 오히려 감량 이점이 있는 장군봉이라든지 기본 전력이 있는 신천여망이 낫습니다. 그래서 4번을 순서로 보는 순서대로 풀어드리고 갑니다. 8경주. 자, 9경주 거리 1800 2등급 핸디캡 12의 접전 구도고요. 이번 9경주는 후반장 준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현장 승부로 갈 텐데요. 누가 봐도 인기 마필들이 한 4두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뭐 허찬진 듣기 아실 겁니다. 어떤 인기만으로도 눈에 걸리면 그대로 골로 보낸다는 거. 인기 1위가 되든 2위가 되든 인기 1위도 골로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적중을 만들어낸 게 대다수예요. 이번 9경주 인기만 한 4, 5두에서 2두는 그냥 숨도 안 쉬고 지울 테니까 나머지 있는 말들 갖고 공략가 들어갑니다. 그중에 한두만 오픈을 해드리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조 오무식 마방은 상금이 이번 달 부족에 걸려있기 때문에 되는 말은 승부를 건다. 고로 부담 중량이 좀 늘었습니다만 8번 동방대로는 막권에 한 자리에 있다. 부중이 늘었습니다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500kg대 마필이고 직전에 여력도 있었기 때문에 8은 한 자리를 데리고 가면서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 인기마 2두를 도려내고 남는 말과 조합으로 후반장 준메인 승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10경주가 되겠습니다. 1400 혼합 3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승군전을 맡고 있는 마필 4번 퍼스트 매지컬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데뷔전에서 말을 좀 한번 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의식을 한 번에 종식시킨 마필이 되겠습니다. 선두권에 나섰습니다만 직선에서 채찍을 대면 될수록 걸음발이 더 나왔던 놈이기 때문에 원래 승군전에 웬만한 편성에서는 검증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직전 걸음이 원체 눈에 띄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두 번째 10번 우승 라인이죠. 지난번 대종촌하고의 제가 메인 승부 막권을 적중을 만들었는데 역시 우승 라인도 이번 편성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4번과 10번 이 두 두의 마필을 마지막 경주 추천을 내도록 하겠고요. 한 마리만 현장에서 한 마리 배당에 관심되는 말 한 마리 상태만 지켜보고 그 말이 상태가 맞아 떨어지면 배당 마필로 그 말 한두만 딱 이 마필들과 연결을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금요일 총평을 할 때 중배당 막권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저배당 막권이나 고배당 막권보다 중배당 막권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중배당의 키포인트 맞춰서 공략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또 현장에서 제대로 또 요즘 뭐 금, 토, 일 다 상종가를 때리고 있으니까 경마팬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자, 지난주도 우리 신사고위원하고 경마팬 여러분들하고 또 저하고 이렇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을 신사고위원하고 진행하는 걸 경마팬 여러분들과 같이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가장 큰 경주였죠. 제주 마주협 회장배. 신사고위원이 세게 봤던 마필 한두. 그 다음에 허찬진이 세게 봤던 마필 한두. 물론 배당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5배가 좀 안 나왔어요. 하지만 큰 경주 한 방의 막권으로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게다가 또 진출한 마필이 또 3착으로 왔고 또 일반 경주에서도 인기 마필들의 불안 요소들 다 언급해드리면서 원당봉, 한라영산
뭐 이런 마필들 신사고 위원이 다 불안 요소를 얘기하면서 다 꺾어냈고. 그래서 요즘 제주경마 이 방송이 상당히 아주 소문들이 좀 자세하게 났습니다. 물론 소문이 많이 나서 배당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떨어지더라도 적중이 되면은 다 경마팬 여러분들과 함께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굳이 숨기려고 드는 방송은 아니에요. 먹고 살 것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 것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경마팬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서는 또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신사고 위원 연결됐는데 한번 불러보죠.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 신사고 위원입니다. 네. 자, 오늘도 뭐 좀 중요한 내용들 또 준비 많이 했죠? 네네. 장우성 기수가 지난주에 이제 기승을 못했는데 이번 주는 기승을 합니까? 네, 이번 주에는 뭐 정상적인 훈련도 참여를 했고, 네. 뭐 타주에 가서 원정 훈련까지 하는 걸 보니까 역시나 새롭게 좀 각오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컨디션 저하로 그렇게까지 해놓고 이번 주에 또 나와서 인기마이 기승해갖고 또 삭가닥질을 하면은 그건 진짜 골로 가는 일이니까 본인도 이제 알아서 움직이겠죠. 당분간은 잠깐이라도 눈치를 좀 어떻게 까지 않겠어요? 네네. 네. 저는 뭐 이런 방송을 장우성 기수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른 열심히 좀 타고 파이팅 좀 원래 말 잘 타는 기수 아닙니까, 그죠? 예, 뭐 실력이 있는 기수다 보니까 예. 그 위원님 선배님께서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력 없는 기수들이 뭐 그렇게 타는 거는 뭐 신경도 안 써요, 사실. 어떻게 되든지 관여도 하고 싶지도 않고. 자, 지난주에 또 사건 사고가 생겼는데 이 정명일 기수가 지난주에 기승한 말 인기마가 물론 인기마라고 다 들어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타주질 않아서 지금 경주 이후에 상시심의가 걸렸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 네. 상시심의 걸린 경주가 어떤 경주고 내용 좀 얘기 좀 해줘보죠. 지난 금요일이 1등급 경주였죠. 시계탑. 원래 이 시계탑이란 말은 대상 경주에도 출전을 할 수 있는 말인데 지금 대상 경주를 포기하고 일반 경주로 선언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저는 열심히 승부를 해서 좀 우승을 목표로 하는 그런 레이스가 아니었나 봤는데 이거는 너무나 성의 없게 초반부터 일단 출발이 늦은 거는 뭐 말의 악벽이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가끔 그렇게 좀 느끼긴 했습니다. 최근에 그런 모습이 없었지만 하지만 중반 이후의 전개라든가 전체적인 플레이는 전혀 후미권에 전혀 승부가 없었던 참으로 안타까운 왜 일반 경기에 출전을 해서 그런 플레이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시계탑이 차후에는 누굴 태울 것 같습니까? 시계탑은 일단은 뭐 원일 기수가 탔을 때가 가장 좋긴 했는데 계속 지금 조교사분께서는 정말 기술을 좀 계속 고집을 하는 모양이에요. 거의 지금 8주의 말들도 부담 중량이 정말 기수가 소환하지 못한 이상은 거의 다 정말 기수한테 우선적으로 지금 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상시심의에 걸렸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뭐 저도 대한민국에서 복귀 전문가라면은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상당히 문제가 좀 커질 소지가 있는 그런 추진 동작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신사고 위원이 지난주에 메인 승부 아니었습니까? 네네. 뭐 시계탑을 추천해서 안 돌았다고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죠? 뭐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이 말의 경주 습성과 그 이 시계탑이 최근에 두 번의 경주에서 같이 이 시계탑이 위협을 했단 말이 대상 경주에서 입상을 했던 대승만찬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두 번의 경주에서 대승만찬을 위협했던 시계탑이 1등급에서 지금 거가대로가 오는 뭐 이런 아주 그냥 약한 레이스에서 저게 뒤에 바닥에 있다는 거는 참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신사고 위원의 메인 승부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가대로를 무조건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가대로를 놓고 할까 하다가 그래도 시계탑의 능력이 위지 그래갖고 시계탑을 놓고 거가대로하고 호타준적을 노렸다가 아주 개망신당했던 경주인데 저도 어쨌거나 뭐 제가 추천해서 못 들어왔다고 그 기술을 욕하여서는 안 됩니다만 타는 걸 보고 또 그다음에 재결에서 상시심의가 떨어진 걸 봤을 때는 조만간 뭐 해답이 나오겠죠. 근데 그냥 좋게 끝날 사연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또 정명일 기수가 기승을 해요. 그 기승하는 마필들을 또
신경을 안 써서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또 더 특별한 내용은 토요일날 경주에서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1경주부터 풀어가도록 하죠. 800m 4세 이하 마필들 12의 경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신사구 위원이 세게 보는 마필이 있다면요? 일단 인기마로 좀 하실 것 같은데 10번 해남왕자입니다. 이 해남왕자는 지난번 제주 현장에서도 최근에 계속 이렇게 추천을 해왔단 말인데, 일단 훈련 때라든가 주행과 걸음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이 말의 문제는 뭐냐면 겁이 너무 많아서 다른 말을 보고 피하거나 약간 좀 주행이 불량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가면을 착용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가면을 쓴 게 더 역효과가 나면서 더 주행이 안 좋았어요. 지난번부터 이 가면을 해제하면서 자기의 정상적인 주행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은 어느 방송에서도 들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저희는 제가 제주를 이제 신사구 위원하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다른 방송들도 이제 제주 경마 방송들을 많이 합니다만, 마필의 능력을 갖고 논할 수 있는 방송들은 많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갖고 경마팬 여러분들께 또 혈통의 내용을 갖고 또 그다음에 마방의 승부지 내용을 갖고 전달해드리는 방송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경마팬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맞춰서 이 관점을 두고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일환 기수가 기승했던 말 한마음 쪽에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경주 얘가 못 뛴 게 아니고 다른 애들이 잘 뛰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에서 만약에 붙는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한 발 쓸 때는 얘가 한마음이 한 발을 충분히 써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 복귀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마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이 한마음도 최근에 꾸준하게 강주구로 주행을 하면서 이번에 취입형 말이거든요. 일단 직선에서의 주행을, 근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조교로 무장을 하면서 최근에 주행 상태는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배당 마필 한두 있으면 소개해볼까요? 예, 이건 재검을 받은 말인데요. 1번마 성문산이란 말입니다. 이 말을 보고 잠깐 좀 놀랬던 게 4월 29일 이 복귀전이었습니다. 거의 상당히 좀 6개월 이상의 장기 휴양 이후의 출전이었는데 10번 게이트에서 출발이 상당히 빨랐어요. 이 말이 과거에는 400m에서 이 스피드를 발휘했던 내용이 있었지만 이렇게 800에서 빠른 스피드를 보인 적이 없었는데 휴양 후에 지금 상당히 지금 스피드가 빨리 보강된 느낌이었고, 물론 그때는 직선에서 말이 안으로 기대면서 이 주행을 포기했던 그런 결과였지만 주행 재검을 받으면서 지금 말의 감각과 컨디션이 좀 더 올라왔다면 오늘은 800m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쉽게 선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고, 지구력이 좀 문제긴 하지만 워낙 지금 편성이 약한 편성이다 보니까 페이스 안배만 잘 된다면 1번이 버틴다면 좀 배당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나머지 말 중에 이제 평정, 낭만시대, 탐모라 이 정도 급 중에서 뭔가 하나 이변 소지 있을까요? 9번만 탐모라는 최근에 계속 지난번도 제주 현장에서 좀 바람이 불었단 말인데 어차피 800m는 선행을 안 가면 어렵거든요. 워낙 지구력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예. 9번이 이번에도 좀 바람을 불지 모르겠는데 인기를 못 나면 좀 메리트는 없는 말이고, 7번은 지금 약한 편성에서 뛰다가 지금 한 단계 위에 지금 점핑을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편성 강도는 전보다는 세졌다 이렇게 봐야겠고, 6번은 조교 상태는 최근 들어 나쁘지 않아요. 이게 좀 말 자체가 그렇게 능력말이 아니기 때문에 조교만 갖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최근에 훈련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이 정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평정을 공부하다 보니까 같이 뛰었던 말 중에 신새벽이라고 있는데 얘는 지금 조교하나요? 예, 이번 주에도 조교는 했는데 편성에서는 제외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나오면은 한번 노려보세요. 이번에는 박근기 조교사가 훈련을 하면서 상당히 조변 잘 됐는데 예. 그 편성에서 제외가 됐네요. 예. 제가 자체 경주는 못하니까 혹시 자체 경주에 나오면은 신새벽이 보니까 금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에 예. 토요일 1경기 모바일 경주에 아, 그래요? 출전을 하고 있네요. 제가 이 부분을 놓쳤는데 토요일 경주에 나오니까 만약에 신새벽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그때 또 알겠습니다. 얘기를 나누면 제가 되겠네요. 아직 토요일 거를 지금 수요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 토요일 거 분석이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 못 봤는데 일단 신새벽에 요거는 토요일 날 얘기하자고요. 그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1경주 10번 해남왕자를 가장 중심의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저는 한마음이고, 그 다음에 신사고 위원은 송문산 배당으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평정 정도까지 이렇게 다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2010년 5월 20일) 금요일 제주 이경주입니다. 우리 800m 제주 3세 이상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당근호 차인 준비한 제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 경주는 부산 오전장 준메인 승부에 이어서 연결이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제주 경마 이제 자막에 나갈 텐데 최고 배당 147배짜리를 잡았어요. 투톨 막건으로. 게다가 그 잡은 말이 달오름인데 그 달오름이 제가 초고배당을 낼 수 있다. 그걸 쌍으로만 거꾸로 만약에 생각하셔서 쌍으로 돌려서 사신 분들은 900배예요.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100배도 크기 때문에 복승식 막건을 구매하셨을 텐데 뭐 대포가 크신 분들은 뒤집어서 쌍승식도 어느 정도 구매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종종 그런 방법들을 경마팬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축에 붙여서 쌍승식이 두세 배 더 나가는 거를 그걸 쌍승식 살 필요는 없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따블, 네 따블, 뭐 10따블 나오는 쌍승식은 더 사셔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방법은 경마팬 여러분들의 수완입니다. 자, 게다가 그 경주 이후에 메인 승부 경주까지 그냥 한탕을 원틀로 10배짜리를 그대로 연타로 찌워서 냈습니다. 이번 주도 제주 경마 제가 아주 심사숙고하고 그 다음에 또 내용까지 전달받아서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불안한 인기마들 꺾을 말들 몇 도 있습니다. 여기에 남들이 안 보는 깜깜한 마필들, 깜깜이 마필을 중심 포인트에 놓고 허찬진이 제주 이경주에 메인을 들어와서 화끈한 중배당 막건을 꽂아낼 테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연타로 경마팬 여러분들이 다 승리를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로 갑니다. 1000m 한라마 3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 3경주에 추천할 말이 있다면? 10번마 대복산입니다. 이 대복산은 지난번 경주에서 입상을 하면서 좀 배당이 나왔는데 사실 그 전 경주에서도 인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뭐 좀 파인기가 워낙 심했던 상황이었고 오랜만에 뛰면서 상태도 좀 부진했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았는데 지난번에 현장에서 이 말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말이 완전히 지금 말이 살아있더라고요. 갑자기 한 2-3주 만에 나오면서 그 전에 나왔을 때와 전혀 다른 느낌의 그런 컨디션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뭐 대복산을 현장에서 아주 자신있게 충만 추천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훈련 때도 여전히 더 지금 상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10번마 대복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걸로 좀 기대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 제 추천만은 2번 얼룩공자입니다. 지난 두 번의 경주에서 인기 2위였는데 원유일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문성호 기수로 안장을 교체했는데 문성호 기수가 기승했을 때 당시에 물론 거리는 짧았습니다만 외곽에서 선두권에 나서면서 끈기를 보였던 말을 가지고 물론 1000m를 뛰었기 때문에 조금 적응을 하는 기간을 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좋게 보면은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전력을 다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고 여기 다시 문성호 기수를 태웠기 때문에 승부는 강하게 걸릴 것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자, 3번 이쁜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정명인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상시심이 지금 걸려있는 기수인데 이쁜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만은 최근 두 번의 경주가 전혀 극과 극의 경주였죠. 직전 경주는 서둘러 사집에 나오면서 최선 강공을 펼쳤고 그 전 경주를 보면 아예 후미권에 있다가 뭐 탐색만 했던 내용이었고 이번에도 일단 뭐 승부수는 강하게 인코스에서 몰고 나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상태라든가 훈련은 아주 인상적일 정도로 큰 변화는 없었고 뭐 자기 무난한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9주 만에 안쪽 게이트에서 나오는 써니퀸,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입상을 했던 9번 난중일기 이 두 마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죠. 네, 써니퀸은 뭐 조교사 인터뷰 때 좀 이 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 휴양 갔다 와서 지금 아직은 뭐 힘이 완전하게 찬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한두 번 째봐주지 않겠는가 뭐 이 정도 말씀이었고요. 9번만 난중일기는 지난번에 휴양 후에 지금 배당을 터뜨린 말인데 좀 상당히 좀 의외였던 게 주행이나 죽벌 보면 발심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꼬이고 좀 주행이 좀 상당히 좀 어색한 말이에요. 좀 매끄럽지 않은 주행인데 그런 주행에서도
탄력을 끌어내면서 입상을 했던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대가 우승마이 백록여신이거든요. 지난주에도 우승을 했던 아주 센 말인데 그 말을 쫓아가는 직선의 걸음은 상당히 좋았다. 지금 현장에서 다시 또 말을 봐야겠는데 이런 말은 한 번 뛰고 나면 또 운동기 질환이 있기 때문에 좀 현장 컨디션을 봐야겠는데 그건 난중일기 좀 현장을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게다가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이 난중일기가 들어올 때가 이제 충무공 이순신 그 탄신 기념일이었어요. 그 당시가 이제 4월 28일이 이충무공 탄신 기념일이었는데 부산에서는 그것도 기념으로 해서 경주도 열렸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에 들어온 말들을 보면은 충무공 이순신하고 연관된 말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 난중일기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한테 쓴 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들어왔고. 네. 또 어록이란 말도 또 들어왔고. 하여튼 그런 내용의 말들이 부산 말들은 어록도 그렇고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와갖고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인데 일단 9번 난중일기는 현장 상태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 사경주로 갑니다. 거리 800m고요. 제주 4세 이상 12회 접종 구도인데 자, 신사고 위원이 칼을 들었습니다. 이번 제주 사경주 800m 신사고 위원의 메인 승부 경주인데요. 우선 메인 승부 경주의 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신사고 위원. 네, 이번 사경주가 오늘의 메인 추천 경주인데요. 최근에 제가 한 2주간 좀 메인에서 좀 아쉬운 결과가 있었는데 이번 경주도 지금 쉽게 볼 수 있는 경주는 아니지만 분명히 지금 800m고 지금 거의 다 4세 이상 말이다 보니까 좀 부진마 위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안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가름할 수 있는 말들이 있고 최근에 컨디션 변화를 통해서 이번에 꼭 노려볼 수 있는 복병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번에도 배당을 기대하는 추천 경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도 사실 아마 시계탑 얘기를 했는데 인기 강대가리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부러질 수 있는 게 경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그 시계탑 얘기를 했냐면은 인기마가 열심히 타서 승부지가 높게 걸려갖고 전개 상황으로 앞에 가서 비비다 부러지든지 아니면 다른 말들이 원체 잘 뛰어서 실력을 해서 깨져서 부러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가서 부러진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 경마든 부산 경마든 제주 경마든 제가 안 가는 애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금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신사고 위원도 지난주에 뭐 시계탑에 아픔이 있으니까 너무 또 그런 건 축에 대해서는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일단 사경주는 배당의 포인트를 맞춘다고 그랬죠? 네네. 네. 좋습니다. 2주 동안의 아쉬움을 한 방에 털어버릴 원샷 막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경주 신사고 위원과 함께 하셔서 아픔을 또 털어내고 또 제대로 된 적중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있으면은 경마팬 여러분들이 충분히 엮어서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경주. 네. 자, 제주 6경주로 갑니다. 1000m 제주 3세 이상 핸디캡 9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 세게 보는 마필 있다면. 일단 인기마 5번마 터보킹을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터보킹이 지난번에 잘 뛰고 나서 핸디가 5kg 올렸지만 일단 지금 승분 점수 상으로도 지금은 꽉 차 있는 그런 점수이고 전부 다 편성 상대가 너무나 약합니다. 그 당시에 같이 뛰었던 말들이 녹색전설이라든가 선봉전설 여기 나와도 다 대가리 팔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말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쉽게 과거처럼 그렇게 추입으로 탈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선행을 갔는데 이 말이 본래 습성이 한 선입형 추입입니다. 지금 습성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선입해서 승부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선행은 어떤 말이 나갈 수 있을까요? 선행이 누가 나아가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경기인데요. 6번만 라스트가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입상을 한 건데 6번이 아주 쉽게 선행을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안쪽에 빠른 말들도 있기 때문에 4번만 장타력과 6번만 라스트, 7번만 탐나보물 이 세 마리가 일단 이 선행 후보로 볼 수 있겠는데 4번만 장타력 같은 경우에도 이 말이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행을 간다면 또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말이 4번입니다. 또 김다현 기수가 기승을 했고 7번만 탐나보물도 지금 곽용남 기수의 기승정지로 지금 신광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말 상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지난번도 마방에서 상당히 강공의지가 좋았는데 그 당시 다른 말들이 너무 잘 뛰는 결과였습니다. 그때보다는 그래도 편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7번만 탐나보물 구주에서 연속 출전을 했다면 이 말 역시도 상당히 강국은 당연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내용이 지난번에 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창세기를 강하게 노렸던 경주인데 제가 마번을 틀어서 사실 제주경마를 하다 보면은 서울경마는 잘 안 트는데 부산이나 제주경마를 하다 보면 승부의지 때문에 마번이 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어서 깨졌던 경주인데 창세기나 태상노곤이 센 말이었습니다. 얘가 안 간 게 아니고 탐나보물이 그런 내용이고요. 배천강자가 공백 이후에 나오는데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뭐 말 걸음이 좀 틀려 보이던데 얘 내용이 어떻습니까? 휴양 갔다 와서 초반에 걸음은 상당히 많이 무겁고 되게 분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사실 배천강자가 여기서 사이즈가 있는 말이거든요. 같이 뛰었던 말들을 보면 뭐 최근에 성적들을 보면 미래용사라든가 불멸의 여신, 번개왕자 상당히 한 수 위의 말들과 뛰어왔단 말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이즈는 있는 말입니다. 9번이 주행검사까지는 상당히 좀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행검사 이후에 훈련 강도 대폭 높이면서 지금 휴양 이후 복귀 전이지만 뭐 아주 강공을 예견하는 그런 훈련 내용이기 때문에 9번의 상태도 좀 현장에서 좀 확인하면서 배팅에 활용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열매는 지금 계속 인기만으로 팔리는데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 마방에서도 거의 뭐 착순용으로 지금 착순 상금에 정말 만족하고 있다 하는 매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 능력이 더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지금처럼만 띄워주면 뭐 원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는 참 그냥 항상 이 정도가 아닌가. 세기도 그렇고 주력으로 사기도 그렇고 매번 인기를 모은다면 메리트는 없는 말 같아요. 근데 원이 없다는 거는 이제 지 밥벌이만 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뭐 기대 이상으로 많이 벌어줬다 하는 그런 그래요. 내용이죠. 자, 어쨌거나 터복싱 부중은 들었습니다만 한 수 아래 상대들을 만났고 지난번 경주 때 승부가 나왔던 말은 7번 탐나보물이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대천강자나 장타력의 그 변화 한 집에서의 작전들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경주가 6경주입니다. 자, 라스트 모바일로 갑니다. 거리 400m고 4세 이하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신상규 위원 세게 보는 말. 10번은 막강 여전사인데요. 데뷔전 때 기록은 좀 평범하지만 데뷔전을 이렇게 400m를 입상하는 말들이 별로 없는데 이 말은 확실히 지금 순발력이 빠르다 보니까 데뷔전에서 상당히 빠른 출발 이후에 지금 400m에서 능력을 발휘했단 말입니다. 이 말은 전반적인 주행이 좋지 않기 때문에 7주의 말들이 그런 특징이 있는데 거의 400m 위주로만 출전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 막강 여전사도 데뷔전 이후에 지금 이번 400m 경주를 노리고 지금 준비를 해온 것 같기 때문에 10번 막강 여전사 한번 400m라면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장타군단은 지난번에 저희가 모바일 이거 풀어줬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대끼리 돼갖고. 네. 그 당시 이제 장우성 기수가 탔는데 장우성 기수가 막강 여전사하고 권육 기수가 탔는데 권육 기수가 이제 재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그 바람을 불고서 다른 말들은 다 장우성 기수가 인기 많은 기수에서 못 들어왔는데 이 말은 들어왔단 말이에요. 바람 불고서. 그럼 말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말도 스피드가 있는 말이고 휴양 이후에 뭐 변화가 있었단 말이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 정도는 뽑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다만 당연히 기록에서는 지금 7번이 아주 독보적이지만 이 31초 이 사회 기록은 말의 능력을 봤을 때 그 정도의 능력은 아닌 것 같거든요. 좀 주로가 가벼웠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그 정도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인기 바로 팔려놓고 좀 어성부성 탄 게 5번 등대뿔인데 얘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이 말이 지금 이 정도에 머물러 있을 말이 아닌데 이 말이 혈통해보면 이 라스트 그 6정주의 인기말 그 라스트와 같은 혈통이에요. 키도 큰 말이고 더 뛸 수 있는 말인데 최근에 보면 약간 좀 주행이 안 좋아서 그런지 좀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좀 지난번 뛰고 나서 파행기가 있어서 훈련 강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인 능력과 사이즈는 있는 말이기 때문에 5번 등대뿔도 좀 현장을 봐야 할 말입니다. 예. 주행검사 개판으로 치고 나오는 말이 이제 안쪽에 1번, 2번인데 이놈들 중에 뭐 1은 아닌 것 같고 2는 좀 조심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될까요? 체격은 상당히 크고 괜찮은 말인데요. 네. 걸음이 약간 좀 제마성 걸음이라서 발이 좀 꼬이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말을 뭐 데뷔 전에 당장 지금 뭐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좀 한번 실전에 봐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최근에 보면 400m 데뷔전에서 입상한 말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마들의 경우에는 한두 차례 지켜보는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두 압축 구도로 7경주 마무리합니다. 신사고위원회 막강여연사, 허찬질 장타군단,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아사무사였던 5번 등대불까지 3두로 압축을 하고 제주 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을 다 풀어드렸습니다. 자, 신사고위원. 네. 메인 승부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아요. 왜냐면은, 맞을 때 되면은 또 수리술술 풀려서 계속 맞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경마팬 여러분들에게 다 우리 신사고위원이 힘들게 접한 걸 다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아마 신사고위원한테 뭐라고 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때 되면 맞춰주면 돼요. 때 될 때마다 맞춰주면 됩니다. 물론 매주 맞춰주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자, 토요일 방송도 좀 기대를 해볼 테니까, 좀 많이 준비해서 또 통화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신사고위원과 제주 또 인터뷰까지 끝내놨습니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경마장 가셔서 무기로 삼으셔서 대승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방송, 주말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